여전히 자해하는 미래통합당이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나쁜 행위는 주권자 기망입니다. 그런데 주권자 기망보다 더 나쁜 건 주권자 조롱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는 전국민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다 선거가 끝나자 상위 30% 제외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본심에 없는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나마 지키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당이 국민 기만을 넘어 선거 때 공언을 뒤집고 정부 여당 발목을 잡기 위해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조롱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기보다 미래통합당을 버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국민을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취급하는 고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의정당 정치는 건강한 야당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숙합니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구원드립니다. 국민에게 잠시 버림받은 것을 넘어 완전 용도벽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첨언하면 위기 상황에선 특정 계층의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게 적더라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주장처럼 금년 예산 조정을 넘어 내년 내후년 예산을 조정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기재부 주장과 달리 재정 건전성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금액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에 분노하며 불안해합니다. 소득계층별 차별에 분노하던 국민들이 전가구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1인 가구 구성원 외 모두가 금액의 차이에 분노하고 실망할 것이 걱정됩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관련 뉴스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 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 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다음은 포트홀 관련 뉴스입니다. 포트홀 등 도로안전 위해 요인을 잡는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이 올해부터 참여 범위를 일반 도민에게까지 확대한 가운데 경기도가 단원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2020년 4월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은 택시 운전자 등 민간 모니터링 단원들을 위촉해 24시간 도로 파손 신고, 보수를 도모하는 민관 협업 행정 체계로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기존에는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만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나 포트홀 등 도로 파손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보다 촘촘한 감시 및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부터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도민 단원들도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모바일 앱 도로 이용 불평 척척 해결 서비스와 기존 경기도가 운영하던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마쳤다.
올해 활동할 모니터링 단원은 기존에 위촉돼 있던 택시 운전자 292명과 이번에 새로 위촉된 일반 도민 522명 등 총 814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민 단원 모집을 실시했다. 단원들은 경기도 관내를 차량 주행 또는 보행 중 포트홀, 도로 침하 등 도로 파손인의 도로 쓰레기 등을 발견 시 국토부 도로 이용 불평 척척 해결 서비스 앱을 통해 신고하면 이를 통보받은 시군 등 관할 도로관리청은 해당 신고 정보를 토대로 보수, 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펼치게 된다. 도는 단원들을 대상으로 신고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활동자를 선발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2만 3,500명에게 총 26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사업에서 2만 640명에게 21억 4천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2,860명, 지원 금액은 5억 4천만 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학원생 3,609명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5,652명에게 14억 8천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자 대출 계좌로 2019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며 이자 지원 상세 내역은 5월 1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도 대학생 대상에서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확대했다. 다음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2020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올해 총 36개 내외 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사업에는 총 44억 원이 지원되며 올 초 마련한 개선 방안은 전액기술료 폐지,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 연구비 부정, 사용 시 5배 이내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 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36개 과제는 창업, 일반, 특화 분야 등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일반, 특화 분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없다.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 방안, 중앙정부 R&D 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 방향 및 세부 지원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 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다음 달 1일 경기도 R&D 관리 시스템에 링크를 게재할 방침이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901개 과제에 1,470억 원을 지원해 매출 6,113억 원, 비용 절감 164억 원 등 투자 대비 약 5.9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또 5,65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기도 대표 연구개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